저는 작년 5월에 결혼해서 고작 7개월 만에 이혼하고 다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버린 30살 여자입니다. 당연히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서 한 결혼이지만 왜 1년도 못 살고 이혼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사연으로 풀어볼까 해요.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인간들이었고 도저히 상식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이혼을 결심하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세상에 그런 경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고요. 그러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혼했다고만 알고 계셔서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줄로 아시고 계십니다. 평소에 저희 친부모님은 저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화가 나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뜨거운 성미 때문에 상황이 커질 것 같았어요. 작년에 제가 결혼할 때는 신혼집을 시부모님께서 장만해 주셨어요. 남편의 나이는 35세였지만 그동안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시부모님께서 전세금 대부분을 지원해 주셔서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을 보러 다녀올 때 시어머니의 조언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부모 입장에서도 큰 돈을 주시는 건데 제 고집만 부릴 수도 없겠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이 찍어주신 곳이 제가 회사로 출퇴근하기에 좋은 곳이라서 저도 당시에는 큰 불만은 없었는데 한 가지 불안 요소는 시댁에서도 엄청 가까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혼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갔고 5월에 결혼해서 초반 3개월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신혼집에서 시댁까지는 차로 10분 정도 걸리고 걸어서 직선으로 가면 20분 정도 걸리는데 처음 집을 얻을 때 너무 가까운 것이요. 아닌가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시어머니가 함부로 찾아오시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여름휴가 시즌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가만 놔두기라도 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집에 방문하셨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연락하시고 언제 방문하실지 말해주시면서 오셨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는 집에 있든 없든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오셨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를 만나는 것이 좋은 일이라 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2에서 3일에 한 번씩 어머니와 마주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잡아대셔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신혼집에 돈을 보태셨다는 것을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집안 살림에 대한 것처럼 매사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멘탈이 강하고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상사들의 지적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씀도 경청해야 했습니다. 결국에 제 친어머님도 아니고 저와 지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 대부분을 맞추어 들었습니다. 집안일은 저와 남편이 반반씩 나눠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하는 잔소리는 남편에게 하는 말로 전달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당연히 아이는 없었고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낮에는 집이 텅텅 비었어요.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계셨고 보통은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9시가 넘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의 사무직이라 6시 반에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장 자주 집을 찾아오시는 시간이 저가 퇴근하는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그때 남편 없이 오셔서 잔소리를 하고 가셨어요. 차라리 남편이라도 있는 편이 나았을 텐데 어머님과 둘이 있는 것도 불편했고 대화의 주제가 항상 비난이었으니 더 이상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주방에는 MSG 양념만 눈에 띄었어요. 바로 보면 눈을 까뒤집었는데 넌 내 아들한테 이런 음식을 먹이는 거냐고. 나는 평생 온 가족 밥을 내가 다 만들어주면서도 이런 화학적인 것은 한 번도 먹여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머니의 아들조차도 어머니가 만드신 반찬이나 음식들은 간도 맞지 않고 맛도 없다면서 안 먹으려고 하는 건 왜 이해해 주시지 못하시나요? 가끔 어머니께서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집 냉장고에 넣어두셨는데 저는 당연히 맛이 안 맞아서 손도 대지 않았고 남편도 몇 번 시킨 육류만 먹었다가 전부 음식 쓰레기로 버렸어요.
메시지가 좋건 나쁘건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밥을 먹는 것은 맛있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몸에 좋은 것은 그렇게 따지고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왜 거짓된 날 속이는 건가요? 꽐라가 될 때까지 마시고 밖에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물건 하나나 음식 하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시모는 자기가 해준 집이니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진짜 세상에 어떻게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손버릇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던 말던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저한테 말도 없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안 정리 상태가 엉망했다고 어머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낮에 누구도 없을 때 대신 정리해주겠다며 서랍도 뒤졌고 안방에 있는 제 드레스룸까지 쳐들어오셨습니다. 재우시면서 결혼할 때 친정 엄마가 사주신 가방까지 함부로 만지셨다고요. 저는 잔소리하는 것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지만 제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평소에도 누군가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데 안 그래도 좋아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와서 제 코트를 걸쳐보고 가방도 한 번씩 들어보는 것 같아서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어머님에게는 웃으며 제 방은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레스룸까지 들어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애초에 며느리 집 안방까지 뒤지는 사람은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신혼집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평소에 집에서 즐겨 입는 티셔츠를 입고 계시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 어머님이 제 생각을 눈치채시고 이거 아까 어이 먹으라고 겉절이 좀 묻혔는데 내 옷에 고춧가루가 튀는 바람에 빨아서 말리려고 널어놨어. 이게 방에 굴러다니길래 꺼내 입었는데 중요한 옷이냐? 고 물었습니다. 천연덕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때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머님이 가신 뒤에 그 옷은 바로 내려놨어요. 어머님이 하는 행동 중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제 드레스룸이나 안방 서랍을 다 뒤지면서 못 본 새로운 물건이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면 은근슬쩍 저한테 와서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봅니다. 너 이번에 화장품 새로 산 것 같은데 그거 얼마에 샀니? 안 그래도 나도 화장품이 다 떨어져서 하나 살까 했는데 사서 쓰기는 개뿔이에요. 제 나이에 쓰는 화장품이랑 어머님이랑 나이대에서 쓰는 화장품이 전혀 다르거든요. 돈 주고 살 생각도 없으면서 비싼 물건은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고 있더라고요. 돈으로 산 것인지 자기 아들의 돈을 가져다 가산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 용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산 모든 물건은 제 용돈을 아끼며 산 것입니다. 결혼 후 대부분의 돈 관리를 맡아와서 적금이나 부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자기 아들의 돈을 빼앗아 사치 부리는 줄 알고 무엇을 산 것인지 묻기만 하면 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불행한 표정을 짓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자기 아들은 밖에서 좋은 옷을 사서 입거나 비싼 컴퓨터를 산다든지 최신형 핸드폰으로 바꾸던 중 조금도 관심이 없어서 제가 립스틱 하나만 새로 사도 바꾸더라도 그것을 발견하고 어쨌든 해달라는 걸 잔소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래 여자들 중에서 명품을 좋아하거나 돈을 크게 쓰는 편은 아닙니다. 남편과 저는 용돈을 각각 30만 원 쓰고 있어요. 월말에는 항상 돈이 남아서 남편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곤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명품이라 할 만한 것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결혼하면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한다며 사주신 것뿐이에요. 백화점에 가는 것도 귀찮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평소 옷이 필요하면 인터넷에서 싼 거 사서 입어요. 출퇴근하고 사람들 만나야 하니까 깔끔하게 차려입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돈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 남편이나 시어머니보다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서 2억을 상기해 주신 점에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돈을 모아 제 집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부부 둘 다 버는 돈 중 최소 60% 이상을 저축에 투자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나름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의 시선에는 마땅히 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연말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며 소중한 데이트를 즐겼다가 백화점 1층 할인 코너에서 10,000원짜리 3장짜리 티셔츠를 사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 옷은 조금 얇긴 했지만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입기엔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3장에 9,900원이면 요즘 물가로는 거의 거품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제 옷장을 뒤지시더니 그 티셔츠 3벌을 꺼내서 들고 오셔서 뭐하러 똑같은 옷을 3벌이나 샀냐며 너가 그렇게 살림을 헤프게 하니까 잔소리를 안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때는 이래저래 짜증이 난 상황이라서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 3장에 10,000원짜리 샀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잔소리 들어야 하냐고 따졌어요. 마침 남편도 옆에 있었는데 남편조차도 자기가 사라고 했다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 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빈정이 더 상했는지 저한테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시더군요. 며느리가 무서워서 앞으로는 제가 당신들의 집에 오지도 못하겠다고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일반적으로 한번 화를 내고 나가면 한동안 찾아오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한 뒤에도 이틀 뒤에 또 집에 오셔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시는 분이 맞으세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물건을 뒤지는 것이 너무 짜증나서 남편에게 제발 제 물건에 손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봐도 남편조차도 시어머니께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알아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다른 곳에 치워봐도 보고 안방문을 잠가놓고 다니기도 해봤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맘대로 문을 열어 들어와서 서랍장을 하나씩 뒤지던 귀에서 당연한 듯이 제 관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작년 연말부터 제 물건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여성용품 몇 개가 사라지고 집에서 마음 편히 입는 옷들이나 여름용 샌들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이나 제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물건이 없어지니까 진짜 짜증이 났어요. 범인이 누군지는 뻔한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증거 없이 어머님께 단순히 혹시 제 물건 훔치셨어요? 하고 물어보기는 그렇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물건을 찾아보라 하니까요. 가져가시는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제 편을 들던 남편조차도 자기 엄마를 도둑 취급하지 말라며 저한테 성질을 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도둑질을 했다고 진짜 너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였지만 제가 물건을 훔친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미 훔쳐간 물건이 없는데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또한 집에 CCTV를 설치하는 일도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내 집 내 안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찝찝하고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역풍을 맞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실행하지 못했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눈을 감고 카메라를 설치할 걸 그랬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별거 아닌 물건들을 가져가시길래 한번 어디까지 하나 보자 싶어서 사라진 물건을 파악만 해두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바늘 도둑이 되면 소도둑이 된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물건이라서 따지기도 좀 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진짜 큰 사건이 되어 경찰을 부를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명품 가방이 딱 1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혼할 때 엄마가 선물로 주신 샤넬 가방이었죠. 가방이었고 저는 명품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엄마께서 제 나이도 있고 중요한 자리에 갈 때 들고 갈 가방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며 큰 마음을 먹고 사주셨습니다.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나 한두 번 들고 나갔지만 그 외에는 커버에 잘 싸서 옷장 깊은 곳에 넣어서 보관했었어요. 저는 출퇴근할 때 그런 물건을 들고 다니지도 않았고 물론 가방이 예쁘고 좋았지만 평소 입는 옷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 모셔두고 있었죠.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고의적으로 모셔두느라 가방이 없어졌다는 것을 며칠 동안 몰랐다는 게 남편과 토요일에 밖에서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집 근처를 더듬더듬 산책하고 있었지만
길을 걷다가 저와 2살 나이가 더 어리신 신우라는 남성을 마주쳤어요. 신우는 아직 결혼을 한 적이 없었지만 내년 봄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우연히 만난 제와 신우가 서로를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제가 신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크게 놀라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느껴졌던 그의 행동 속에서 익숙한 가방을 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인 신우가 바빠서 급히 사라졌고 그때 나는 어리석지 않으리라 신우가 자극해서 남편의 감수성을 자극해서 결국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뒤져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얀색 커버 안에 있어야 할 가방은 없고 대신 그 형태만 비슷하게 보이게 넣어둔 쿠션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평소 신우는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 범인은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당신 엄마가 내 가방을 훔쳐갔다고 아까 동생이 들고 있던 가방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그냥 저한테 새로 하나 사줄 테니까 모른 척하고 있으라더라고요. 그동안 참고 있었더니 남편까지 저를 바보 등신으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결혼 선물로 사준 것인데 어떻게 그걸 도난당하고 모른 척 넘어갈 수 있겠어요? 남편이 참으라고 붙잡는 것도 뿌리치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가씨한테 주워달라고 맡겼다가 아가씨가 반납을 안 하고 그대로 접어가니까 좀 불쾌한 기분이었는데 여기선 엄격한 체류 중이고 때까지 전혀 이해의 여지가 없어서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결국 기자로 변신하게 된 셈인데 너무나 당시에 급한 일이니까 새싹의 겉 강탈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밤중에 밖으로 나왔는데 횡히 기분이라며 마침내 아가씨는 나를 찾아왔다. 그러나 못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내 입가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들고 있던 건데요. 남편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그럼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절대 자기가 가져간 거 아니라고 잡아떼고 내년에 결혼하니까 상대방 집안에서 예물로 사준 거라며 딱 잡아떼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 모양으로 생긴 가방이 너 것만 있냐? 지금 날 의심하는 거 같은데 내가 훔쳤다는 증거라도 있어? 물론 제 손에 증거는 없었지만 그럼 그 가방이 발이라도 달려서 도망갔겠습니까? 바로 시댁 안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옷장과 화장대를 뒤졌더니 우리 집에서 훔쳐간 것 같은 옷과 화장품이 수도 없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이 뒤늦게 당황하며 저를 말리셨지만 이미 늦었는데요. 또 이것도 어머님이 사온 것이에요. 이것도 제 신혼여행에서 사온 건데요.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까지 어머님이 다 가져가셔서 시부모님 집 안방에 보관하시고 계셨는데 더는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 순식간에 도둑질을 한 사람으로 몰리게 된 시어머니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잠시 가만히 있었는데 야, 너가 한 번도 쓰지 않고 맨날 날 처박아두니까 아까운 마음에 내가 가져온 거야 라고 변명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방도 어머님이 가져간 거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가방만큼은 죽어도 자기가 손대지 않았다며 너가 잊어버리고 괜히 라고 하셨어요. 생사람을 잡으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끝까지 이러다 남편에게 신우의 예비 신랑에게 전화 걸라고 소리쳤어요. 몇 달 전 상견례를 했을 때 남편과 신우의 예비 신랑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같이 종종 게임도 하며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빨리 전화 걸라고 달려들자 남편도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즉시 핸드폰을 빼앗아 그 전화는 저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후 씨의 부인입니다. 저는 그때 상견례 때 한 번 얼굴을 봤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쪽 부모님이 우리 신랑에게 샤넬 가방을 선물해 주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겠습니다. 막 끊자마자 신미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동네방네 집안 망신 다 시키려고 작정했냐고 하며 소리를 질렀다. 아니, 예비시댁에서 사준 거라면서요. 전화 한 통하면 들통날 거짓말을 대체 왜 하시는 건데요? 도둑놈의 집안도 아니고 왜 자꾸 내 물건에 손대시는 거예요? 저도 참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고 어머님도 도둑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며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뭐, 도둑? 너 지금 나한테 도둑이라고 했냐? 너희 부모한테 이 범절도 안 배웠니? 시모는 아버지가 글썽거리고
저는 남편이 글썽거리며 서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그때 외출해서 돌아온 신우가 현관문을 열었다. 들어오자마자 나는 즉시 신우에게 달려가 손에 들고 있는 내 가방을 빼앗았고 가방 안에 있는 신우의 소지품을 현관 바닥에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화를 내며 무슨 짓이냐고 나를 나무라는 신우에게 너는 내 엄마를 도둑으로 만들면서 내가 방을 들고 다니고 싶니? 정신 차려. 그게 어떤 얄궂은 짓이냐고 말했고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물건을 돌려받았으니 이제는 끝났다며 상황을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나는 남의 돈을 훔치고 걸리면 그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일인가요? 라고 반박했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식구들은 제발 그러지 말며 나중에는 싹싹 지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방까지 도둑 맞아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지 너희 집 가족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혼수 비용으로 쓴 3천만 원을 보상해주면 경찰 신고 없이 조용히 끝낼 거라고 했더니 남편도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제게 3천만 원을 입금해 주었는데 이 돈은 제가 시댁에서 빌려온 것인지 아니면 숨겨놓은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길게 혼인을 미루기 싫어서 바로 합의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아서 이혼 후 신우의 예비 신랑에게 연락해서 당신이 장모가 될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내 집 옷장을 뒤져서 샤넬 가방을 훔쳤습니다. 자기 딸에게 선물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결혼하면 도둑질을 하는 장모를 조심하라고 친절하게 주의를 전달해 주었어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난 후에 남편이 바로 전화를 했어요. 너 때문에 자기 동생도 파혼당할 위기라고 한다며. 아니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손발은 나쁘고 개념 없는 자기 엄마 때문이에요. 제가 이혼하는 동안에도 괜한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신우까지 파혼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속이 시원해졌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가을에 가지려고 했는데 차라리 빨리 이혼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시간이요. 지날수록 이혼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무런 미련이 들지 않아요. 인생에서 큰 액션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다시 열심히 살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